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민재 기자 그리고 매일신문의 이주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 신교통 시스템 서대구역 KTX 노선이 서대구로로 결정됐습니다. 서구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달서구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다룰 주제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먼저 이주영 기자께서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서대구 KTX역 트램 노선은 이름대로 서대구로를 경유하는 안으로 확정됐습니다. 평리 내거리 또 두류 내거리를 경유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서구분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서구도 신교통 시스템의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트램은 서대구 KTX역에서 서대구로를 경유해 두류역, 남구의 안지랑역까지 이어집니다. 선정 이유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성이 가장 컸는데요. 예, 이게 용역 결과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노선이 서대구 산단을 지나서 죽전 내거리로 가는 대안 노선에 비해서 경제성이 크게 높았습니다. 서대구로를 지나는 트램, 그러니까 서측 노선이라고 하는데요. 경제성 비시 분석은 1.03으로 가장 컸습니다. 네, 반면 달서구가 유치에 나섰던 공단역, 서대구 산단, 죽전 내거리, 서부 정류장 노선은 0.58에 그쳤습니다. 도시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는 최소 경제성 수치인 0.7을 넘기지 못한 수치입니다. 네, 이번에 결정된 서대구로 노선이 총 연장이 6.7km 구간이고 총 9개 네. 정거장이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요. 사업비가 1,700억 원 정도 드는데 하루 수송 수요가 37,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선택지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서대구 산단 노선은 사업비가 2,600억 원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수송 수요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자 앞으로 세부 계획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기자? 네, 뭐 지금 벌써 서구 주민분들은 이제는 확정이 됐으니까 정거장은 여기에 들어서야 된다라고 또 많이 이제 열띤 토론을 벌이고 계신데 향후 들어설 9개의 정류장은 아직 확정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또 주민들과의 이런 호흡을 또 맞춰봐야 될 문제고요. 또 이제 그 트램이 아무래도 그래도 신교통 시스템이다 보니까 차량 기지 문제도 있거든요. 이 차량 기지로는 달서촌을 복개한 현재 주차장 부지가 조금 유력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곳에 활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조금 많습니다. 예, 동시에 순환선 서측 노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안지랑역까지 가는 서측 노선의 확장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요. 대구시는 옛 두류 정수장 부지에 대구시 신청사가 입지를 하기 때문에 교통 여건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류역에서 출발해서 신청사 그리고 서부 정류장을 지나는 2개 정류장 3.3km 정도 구간인데 이 길이의 노선도 검토를 좀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두류역에서 신청사를 지나서 서부 정류장 가는 구간인데 그 두류 신청사 가는 구간이 두류공원의 외곽지를 좀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비가 1,050억 원이 좀 더 늘어나지만 서부 정류장에 더 트램 역사가 들어서 서대구역과 죽전 내거리 서부 정류장 노선을 주장해왔던 달서구 쪽의 요구도 어느 정도 좀 충족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 관계자는 향후 신청사 주변 도로가 확장될 경우에는 또 서대구로 노선과 신청사를 연결하는 트램 조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시에서도 밝혔는데요. 다만 해당 구간 도로가 좀 언덕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에 대해서는 좀 트램 설치가 조금 부적합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도 이게 걸림돌이기는 하지만 이제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후에 또 국토교통부와도 협의를 해서 내년 중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좀 반영될 예정이다라고는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이 트램을 놓고 서구와 또 달서구 주민들 간에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져 왔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그야말로 서구와 달서구의 희비가 엇갈린 셈인데
김 기자께서 이분들 좀 많이 만나봤었죠? 예, 맞습니다. 서구는 이제 사실상 도시철도 역사가 이제 처음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서구청은 이제 서대구로 노선 조성에 이제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청 관계자는 대구시가 세부안을 마련해서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사업이 이제 본격 추진될 수 있다면서 대구시 업무에 이제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네, 반면 달서구는 해당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달서구가 주장하는 와룡로 노선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네, 조금 전에 김 기자께서 말씀하신 서구는 사실상 도시철도 역사가 처음 들어서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에서는 뭐 3호선도 지나가고 2호선도 지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까요? 북구에 원대역이 있죠. 그 원대역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북구하고 서구가 이제 경계 지역에 있고 3호선. 예, 3호선, 안평역? 3호선, 예. 거기를 그 북구라고 경계 지역인데다가 거의 이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북구 주민분들이고 두류역 1호선, 2호선 두류역도 마찬가지죠. 달서구와 경계 지역이 있고 저기 원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게 지나가는 경계 지역에만 있지 서구는 단 한 번도 이렇게 관통하는 노선을 가진 적이 없어서 그동안 이제 도시철도의 사각 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었죠. 도시철도가 관통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반면 달서구의 주장은 좀 어떻습니까, 이 기자? 네, 뭐 계속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제 대구시가 노선을 서대구 KTX역이 아니라 공단역, 그러니까 3호선 공단역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경제성을 검토했다는 것이 이제 달서구 측 주장입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공단역에서 서대구 KTX역 구간은 트램 설치가 어려워서 사업비만 900억 원이 더 드는 곳인데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단역 서대구 KTX역 구간을 제외한 노선의 경제성을 분석했어야 됐는데 이게 안 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달서구 측이 경제성이 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제 대구시에 조금 재검토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같네요. 네, 그래서 달서구청은 대구시가 추가로 밝힌 서대구로 노선에서 신청사로 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루공원 외곽지를 따라서 서부정류장으로 가는 그 노선 계획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는데요. 대구시는 이제 아까 이제 이주영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좀 경사가 좀 가파르기 때문에 트램 조성은 이제 뭐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경사도는 이미 확정된 서대구로 노선의 두류역과 안지락역 사이도 이렇게 굴곡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와 뭐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게 이제 달서구청의 주장입니다. 네, 뭐 이게 워낙 두 자치구간의 유치전이 치열했기 때문에 또 달서구 입장에서는 아쉬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해당 결정이 나오고 나서 언론 보도도 쏟아졌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주민 반응은 서대구로가 타당하다는 입장이 우세했거든요. 서구뿐만 아니라 뭐 동구, 북구, 수성구 다른 이제 이해관계가 없는 타 자치구 주민들도 서대구로가 합리적이라는 반응이 좀 대다수였고요. BC 분석도 서구가 높게 나왔지만 또 아무래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간 서구를 관통하는 이런 도시철도 노선이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뭐 교통의 사각지대라는 이 공론화가 대구 시민 분들에게 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 돼 있었던 것이 조금 아무래도 좀 큰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서대구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의 한 사람인데요. 왕복 6차로란 말입니다. 서대구로가 대부분. 네네. 거기서 이제 트램을 도로 중앙에 설치를 한다면 교통 지옥이 될 거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맞습니다. 네, 서구 주민분들도 이제 약간 하나만 보셔서 될 것이 아닌 게 현재 지금 서대구로는 갓길 주차나 그 서대구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상가들이 빼곡하게 밀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갓길 주차 사실 평일에 구청에서도 시청에서도 단속을 안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트램 노선이 설치가 돼 버리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갓길 주차나 이런 것들 거의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버리면은 상가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해질 거고 서대구역 인근의 상가를 방문하시는 시민분들도 불편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단점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두들 다 쉬쉬하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명백한 단점이 될 겁니다. 네, 뭐 서측 편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사실 이 트램 노선도 대구시가 구상을 하고 있는 도시철도 순환선의 일부 구간이거든요. 이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되겠죠? 예, 대구시는 이번 신교통 시스템 도입 타당성 조사 영역에서 대구시 전역을 대상으로 트램이 이제 도입이 가능한 26개 노선을 이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서대구 트램은 대구시의 이 순환선 중에서 서쪽 노선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걸 이제 우선 도입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요. 완전체의 모습은 서울시의 이제 지하철 2호선처럼 대구시를 한 바퀴 도는 그런 순환형 소시철도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순환선은 지난 1991년부터 대구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지만 도시철도 1, 2, 3호선 개통된 이후에는 경제성 확보를 못했습니다. 동구청역, 만평역, 두류역, 만촌역, 동구청역을 이제 지나는 이 순환형 25.8km 노선으로 계획돼 있고요. 하지만 대구시 인구가 점점 줄고 또 대구시의 성장 동력이 조금 주춤해지는 사이 이 순환선이 경제성 분석이 어렵다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구 시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회자됐던 이야기거든요.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순환선이 총 4개, 동서남북 4개로 지금 분할해서 지금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북측이 평리내거리에서 만평내거리를 거쳐서 대구공항으로 가는 노선이고 동측이 복현오거리에서 동구청 지나서 만촌내거리 그리고 남측이 만촌내거리에서 황금내거리를 지나서 안지랑까지 가는 이렇게 4가지인데 이걸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개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 때문에요. 분할하거나 단계별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대구시의 이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에 이제 승인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막 대구 순환선의 일부분 추진 계획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순환선은 대구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한데요. 이 사업 역시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준비한 소식도 도시철도 관련 이슈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월배 차량기지가 동구에 있는 안심 차량기지로 통합 이전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달서구 주민들은 흡족해하고 있는 반면 동구 주민들의 반반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기자,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앞서 대구시가 서대구 트램 세부 노선을 발표했던 날 이 차량기지 이전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한번 보니 안심 차량 기지가 또 이제 가장 유력한 통합 기지 이전 안으로 이렇게 밝혀지게 됐습니다. 네. 네, 대구시는 지난 1997년 준공된 월배 차량 기지 주변에 주거 단지가 대거 들어서면서 2년 전부터 이제 이 차량 기지 이전을 준비해 왔는데요. 월배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던 이 사업은 시가 지난 2018년 이제 타당성 용역 조사를 진행하면서 도마 위에 올라섰습니다. 예, 월배 차량 기지는 1997년에 이제 완성이 됐는데 1호선 개통과 함께 14만 9,200여 제곱미터로 이제 조성이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도심의 좀 외곽 지역이었는데 도시가 점점 팽창을 하면서 지금은 달서구 내에서도 핵심 주거 지역으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차량 기지 인근에 이제 대단위 아파트가 계속 이렇게 입주를 시작했고 들어섰고 초등학교까지 설립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전동차 소음과 분진 등을 좀 이유로 지역 주민들과 이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전 요구가 좀 굉장히 좀 빗발쳤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전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부진했던 사업인데
저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이달부터 좀 사업 추진에 좀 급물살을 좀 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대로 1997년에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그 당시에는 대국역이 이제 종착역이었습니다. 종착역 근처에 차량 기지를 건설을 하게 됐는데요. 도시가 팽창되면서 1호선도 이제 종착역인 여기 설화 명공역으로 이제 확장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사업 초기부터 동구 안심 차량 기지 이전설이 돌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안심 차량 기지 통합 이전을 비롯해서 대구대 내 부지, 또 경북 경산 하양읍, 또 달성군 옥포읍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전 가능성을 검토해 왔었는데요. 이 결과 안심 차량 기지 통합 이전이 뭐 위치 및 주변 여건, 또 열차 운영, 뭐 효율성, 이전 건설 비용 및 후적지 개발 감안한 이런 경제성 평가 같은 데서 이제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심 차량 기지가 좀 좁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 신규 사업 부지 보통 이제 신규 사업 부지를 마련하려고 하면 막대한 이제 보상금이 드는데 안심 기지는 뭐 이미 차량 기지로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월배 기지보다도 약 한 40%좀 넓다 그래요. 한 2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 부지를 갖춰서 이제 추가 확장해야 할 부지가 그렇게 크게 넓지 않다. 이런 장점이 이제 매우 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심 차량 기지가 이제 기존의 시설에서 이제 월배 차량 기지를 흡수를 하려면 이제 그 규모가 더 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한 20% 가까이 커질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구시 조사 결과 이전 비용은 3,460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20만 8천 제곱미터인 그 차량 기지의 규모가 통합 이후 25만 3천 제곱미터까지 늘어납니다. 사실 문제는 주민들이 이제 이전에도 이 안심 차량 기지의 소음과 분진에 민원 및 불편 신고를 해왔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 이제 기지 규모가 20%더 커지게 되는데요. 동구 주민들의 반발은 이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사실 동구 주민들은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런 좀 소문이 좀 돌았나 봐요. 2018년부터 이전 반대 의사를 좀 밝혀왔습니다. 이번에 기지 통합이 거의 뭐 확정 나면서 반발 수위도 이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통합 이전에 반대하는 플랜카드를 이제 내걸기 시작을 했고요. 동구의회도 통합 이전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동구 차원에서의 반발은 이제 불보듯 이제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인근 주민들도 크게 좌절하고 있습니다. 뭐 양창국 안심상동 또 주민자치위원장은 지금도 20만 제곱미터가 넘는 이 막 방대한 규모 때문에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월배 차량 기지 인근에 주거 단지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안심으로 옮기면 사실상 안심 지역을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냐라는 불만이 조금 팽배했었고요. 현장 취재를 하다 보면은 이 시민들의 여론도 달서구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도 안 좋아지는 걸 느끼는 게 사실 뭐 서재 세천, 그러니까 호림역 신설은 달서구의 호재였고 이번 서대구 트램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서구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와중에서도 달서구는 끝까지 달서구로 와야 된다라고 유치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달서구 주민들 이걸로 굉장히 반발하고 계시는데 월배 차량 기지 이전에는 박수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특히 동구 주민분들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달서구에 뿔을 조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구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대구시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대책이 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 시는 이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등 뭐 이해와 설득에 나서겠다 뭐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힐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업 역시 좀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차량 기지 통합 이전을 통해서 정비 시설을 좀 일원화 하면 비효율성을 좀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열차 운영의 안정성도 좀 향상시키고 예산 절감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차량 기지 이전지 주변 주민들에게는 용역 결과를 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통합 이전에 대한 공감을 얻겠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네. 뭐 이번에는 이제 낙동강 물 관련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경부 낙동강 유형 물관리위원회 결정으로
대구가 구미 해평치수장의 물을 식수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김민재 기자께서 먼저 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대구시의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2028년부터 대구시의 안전한 물 먹는 물 확보를 위해서 구미 해평치수장에서 하루에 30만 톤의 물을 끌어오는 취수원 다변화 정책이 추진이 됩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낙동강 취수원을 다변화하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구가 이제 하루에 쓰는 물 사용량이 80만 톤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서 30만 톤을 좀 해평치수장에서 끌어온다는 그런 계획을 정부가 이제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평치수장에서 30만 톤, 또 대구의 추가 고도 정수 처리에서 28만 8천 톤을 생산을 해서 대구의 57만 톤, 경북 지역의 일부인 1만 8천 톤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자, 그간 구미 등 경북 지역에서는 용수 부족 등의 이유로 대구 시민이 구미 해평치수장 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 취수원 다변화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구미시겠죠. 구미시에 주민 피해가 없도록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 조건을 내세운 게 상생기금을 조성을 해서 혹시 모를 용수 부족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일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속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 계약하는 등의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그런 지원책도 지금 마련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해 지역에서는 이제 물이용 분담금을 증액하거나 낙동강 수계법 개정 등을 통해서 매년 이제 영향 지역에, 그러니까 해평치수장 인근 지역에 상생 발전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되는데요. 환경부에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낙동강 지역의 인근 지역에 대도시들이 굉장히 많은데 고질적으로 이 물 문제를 겪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환경의 환경부 장관도 밝힌 바가 제발 주민들 상생해라. 상생만이 살 길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네, 이번 취수원 다변화는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그리고 경남도 포함된 사업입니다. 자, 이중 대구시와 직접 연관이 있는 다른 이슈는 수성 구민들의 식수인 청도 운문댐 물을 울산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 됐다고요? 예, 수성구 쪽은 이제 운문댐 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울산의 식수댐인 사연댐 유역에 그 선사시대인들의 유적인 국보 제285호 방구대 암각화가 있습니다. 댐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이 유적이 침수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요. 울산시는 이제 사연댐 수위를 낮춰 암각화를 보존하는 대신에 부족한 물이 하루에 한 7만 톤 정도를 운문댐에서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네, 운문댐은 대구, 그중에서도 수성구와 동구 일부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이었지만 이번에 대구시가 구미 해평치수장 물을 받아오기로 결정되면서 대구시에서는 운문댐 물을 일부분을 이제 울산에 양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자, 일부 정치인들과 또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여전히 대구와 취수원 공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서도 운문댐 물을 울산에 양보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그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환경부 장관도 지자체 주민들의 양보와 이해를 촉구한 것이 이해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낙동강은 또 과거 대구 페놀 유출 사건도 있었고 크고 작은 물 문제가 끊임없이 있어왔던 곳이기 때문에 또 그 인근 권역에 대도시들이 많습니다. 실례로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88%가 낙동강 식수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첨예한 이해관계가 놓였던 곳이고 또 이번에 부산 물을 주기로 결정되면서 경남 합천이나 창녕 지역 주민들도 지금 반발이 거세지고 있거든요. 이 가운데 수성구는 또 이제 운문댐 물이 자랑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여름에도 차갑고 맑은 운문댐 물을 마신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구민분들이 많으신데 막상 이제 울산에 물을 뺏기게 되니까 수성구 의회에서도 환경부에 또 질의를 하고 또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공교롭게도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모두 다 이제 뺏기는 그런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각 사안마다 당국이 현명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보다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슈인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